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만 역대급으로 황당한 일이 있어서 이 채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싸움도 많이 나고 중간에 파혼도 하고 한다고들 하는데 차라리 파혼이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밤이네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가는 동물이라 한다지만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고 어쩜 그리 떳떳할 수 있는지 조상신께서 조금만 일찍 도와주셨더라면 저에게도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는 참으로 별 생각이 다 드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전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한 번만 더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웃으며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헐레벌떡 사연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남편이랑은 남들만큼 연애하고 남들만큼 행복했고 남들만큼 서로를 아껴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을 결심한 것에 딱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이가 꽉 차기도 했고 주변에서 너희들은 언제 결혼을 할 거냐 하도 물어보니까 그래 남들도 다 결혼했는데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을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뭐 결혼식을 올린다 한들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사이가 무너지거나 변할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례허식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프로포즈라는 것도 딱히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뭐 다들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제일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었던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청약 통장이 운 좋게 당첨이 되어서 자가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대출도 조금 있고 대부분의 지분을 꼭 따지자면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돈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모았던 돈도 전부 쏟아부었고 제 스스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서 얻은 집이기에 정말 소중한 저의 보금자리나 다름없었지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아파트는 30평대 아파트라서 방도 3개나 있었고요. 아이 하나 낳고 살기에는 딱 좋겠구나 싶은 평수였어요. 물론 둘을 낳아도 각자 방 하나씩은 줄 수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공간을 사용하고 싶었고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동생이 있거나 언니가 있으면 둘 중 하나는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꼭 오기 마련이니까 저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자녀 계획이 있었어요. 아무튼 둘을 낳아서 반씩 나눠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집이었어요. 일단 저랑 남편은 집이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꽤 많은 문제의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었고 당연히 싸우거나 다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댁의 입장은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양가가 모여서 결혼식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저는 시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당당하게 요구라는 것을 할 줄 몰랐죠. 아니, 차라리 대놓고 요구를 하면 제가 거절이라도 하지. 이건 뭐 잠자리도 아니고 빙빙 돌려 말을 하는데 정말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아유, 딸이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모아서 집까지 떡하니 샀으니까 사도는 걱정이 하나도 없으셨겠어요. 아니, 저는 글쎄, 우리 아들 바람 불면 날아갈까, 혹시 다치진 않을까, 엄청나게 치마폭에 둘러싸 키웠더니만,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지혜미가 원더우먼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 저도 그냥 밖에 내놓은 아이처럼 강하게 신경 안 쓰고 키웠어야 했는데, 저희 딸도 바람 불면 날아갈까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며 키웠지요. 자립심이 강해 보이지만 인생의 계획을 짜놓고 하나하나 실천을 했을 뿐이랍니다. 목표를 잡아놓고 달성을 하려고 애를 쓴 우리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든든하게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다 보면 고집도 생기고 할 텐데 말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여자애들이 그렇게 드세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오히려 길을 못 펴고 산다고들 하던데, 아이 저도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이 며느리 명이라서 우리 아들이 혹시나 기라도 팍팍 죽어서 할까 걱정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드세고 기가 죽고 부부 사이에 그게 무슨 상관이랍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우면서 그렇게 맞춰 사는 거지요. 사람 사는 환경이 다 다른데
한순간에 맞춰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누가 우위에 있고 그런 걸 가리면서 살면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사이가 된다고들 하지만 진명이가 며느리 명이니까 부부 싸움이라도 하다가 내 집에서 나가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안 그래도 요즘 말하는 초식남이라고들 불린다 하던데 애가 순에 빠져가지고 집 가지고 유세라도 떨면 저희 집으로 오지 않겠어요? 아유,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속이 상해서. 아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좀 그렇네요. 저희 딸이 드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딸도 순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시면 저희도 속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저희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제 말 뜻은 말입니다. 아침 명의가 며느리 명이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이거지요. 그러지 마시고 부부가 되는 기념으로다가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부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는 평생 인연인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큰 재산이 한 사람에게 전부 몰려있다는 게 아유 마음이 참 그렇네요. 며느리가 수틀려서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고 집이라도 팔면 안 되지 않겠어요? 부부라 하면 평생 서로 보듬어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니, 그 집을 왜 공동명의로 돌립니까? 사위의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다면 제가 고민이라도 해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청약도 우리 딸 이름으로 된 것이고 우리 딸이 사위를 만나기 전부터 혼자 살고 있던 집인데 그걸 왜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여태까지는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저는 모르겠고요. 이제 결혼도 하는데 네 재산 내 재산 나누는 것도 웃기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공동 명의로 돌릴 테니 그 집도 공동 명의로 돌렸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기는 펴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차값이 얼마나 한다고 집이랑 비교를 합니까? 아이, 거기다가 공동 명의로 돌리려면 세금도 따로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부부 사이로 엮이는 것인데 누구 명의면 어떻고 저희 딸을 너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집 가지고 유세 떨 아이는 아니니까 집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죠. 아이고, 벌써부터 명의 문제로 못 해준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희 아들이 살면서 싫은 소리 한 번이라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네요. 그리고 듣자 하니 그 집에 아직 대출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아들이랑 이제 결혼해서 살면 같이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서로 보기 좋은 거죠. 남들한테도 공동 명의로 된 집이 있다고 말을 한 게 낫지. 며느리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 하면 며느리 능력이 좋네. 이런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남들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집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동 명의로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뿐더러 그럴 생각도 없으니까 나중에 만약 아이들을 낳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돈 딱 반반 내고 명의도 반반 하시죠. 돈 이야기를 꺼내면서 친정엄마가 말을 자르니 더 이상 시댁 측에서도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부모님의 얼굴이 영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친정엄마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그 집을 제가 남편과 연애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집인데 공동 명의로 탐을 내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죠.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던데 제가 제 힘으로 얻은 집을 왜 탐을 내는 건지 그렇게 아들이 기가 죽을까 걱정이 되었으면 명의를 탐낼 것이 아니라 집을 하나 사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설전이 오가긴 했지만 남편이랑 저랑은 딱히 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결혼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는데 식장도 잡고 스드메도 준비를 하고 알아봐야 할 것과 비교해야 할 것이 참 많더라고요. 둘이 만나서 공책을 펼쳐놓고 업체들을 비교해가며 조금 더 혜택이 있고 저렴한 곳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저희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한 시누이가 참견을 정말 오지게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이라도 하는 것인지 저희가 뭘 하려고만 하면 글쎄 옆에서 툭툭 끼어들더라고요. 아니, 결혼식이라는 건 말이야. 어차피 딱 한 번 하고 끝을 내는 건데 돈을 너무 쏟아붓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다 얼마야? 난 너희가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았다.
요즘 재벌가 결혼식도 소수만 초대해서 스몰 웨딩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한다고? 이야, 진짜 돈 많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다 해서 350만 원에 준비하고요. 식장은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할까 생각 중인데 이게 무슨 재벌가 결혼식 같다고 말하고 그러세요. 이 정도면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게 준비했다고 하던데 저희 발로 뛰어가면서 일일이 가격 비교하고 결정한 거예요. 진짜 재벌들은 어디 해외 나가서 어마어마하게 하겠죠.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유, 나는 그렇게 돈 쓰면서 결혼식 못 하겠던데. 그 돈이면 차라리 가전제품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드레스 빌리고 메이크업 하는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아니, 내가 그렇다는 거지. 너희까지 뭐 나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게 전부 사치 아니겠어? 결혼식 당일에 어차피 신부 얼굴 뭐 기억이나 한다고. 그냥 뷔페가 맛있었냐, 맛없었냐, 그것만 기억하지. 결혼식이라는 거 진짜 쓸데없는 일이다. 몸이나 피곤하지. 하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혼식 준비에 시비를 걸길래 왜 그러나 했더니만 우리 신우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하는 바람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가 사고를 쳤을 시기만 따지고 보면 저랑 남편이랑 연애를 하기 이전의 상황인지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했을 땐 이미 신우가 결혼을 한 다음이어서 저는 신우가 결혼식을 잘 올린 줄 알고 있었죠. 제가 남편이랑 결혼식 준비를 하는 내내 참견을 하도 많이 하길래 해봐서 아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신우가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참견을 했던 이유가 글쎄 본인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애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배알이 꼴리는 일이었던 것이었죠. 한마디로 나는 못 해봤는데 네가 감히 그걸 해? 이런 마음으로다가 트집을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보니까 메이크업은 굳이 이 가격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한복을 사기는 왜 사? 그냥 빌려 입어. 어차피 명절에 한복 입을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렇게 예쁜 한복은 더더욱 입을 일도 없고 임신하고 출산하면 살쪄서 뚱뚱해질 건데 지금 사는 옷 안 맞아서 버리게 된다니까. 그냥 다 싼 걸로 해. 저희 형님, 저희가 알아서 다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형님 결혼식 하게 되면 그때 형님이 말한 대로 꼭 하세요. 저희 결혼식은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대로 준비해서 할게요. 자꾸 이렇게 참견하시는 거 너무 불편하고요. 저희도 신경이 쓰여서 좀 그래요. 참다 참다 못해서 말 한마디 던졌는데 글쎄 신우가 울고불고 하면서 그걸 시댁에다가 일렀더라고요. 자기는 애를 낳고 결혼식도 못 올리고 혼인신고만 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소리 한 게 틀림없다고 자기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다고요. 일부러 자기 보란 듯이 화려하게 결혼식 올리려고 준비 중인 것 같다고 일렀다는 겁니다, 글쎄. 아니, 제가 신우보라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고요. 더 억울한 건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나는 말이야, 신혼여행도 임신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안 돼서 부산으로 다녀왔는데 너희들은 일부러 나보라고 유럽으로 가는 거지. 나도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내가 내 동생한테도 말을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쏙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있어? 그거 나 보라고 일부러 가는 거잖아. 저희도 유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신혼여행으로 가려고 일찍부터 이야기를 해놨었던 거예요. 왜 저희가 일부러 형님 보라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요? 형님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옆에서 캐묻는 형님이 더 이상해요. 저희는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뿐이라고요. 내가 내 동생한테 유럽 타령을 얼마나 했는데 부러우니까 너희들 신혼여행 가는 김에 나도 유럽 여행 좀 보내주라. 보니까 패키지로 가면 얼마 하지도 않던데 인심 한번 써. 네? 그걸 왜 저희한테 보내달라고 하세요? 심해부한테 보내달라고 하셔요. 저희도 결혼 준비하는 거 빠듯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형님 유럽 여행을 어떻게 보내줘요? 내 남편이 안 보내주니까 하는 소리 아니겠어? 애 키워야 한다, 돈 없다, 시간이 남아도냐 하면서 죽어도 유럽은 못 보내주겠다는데 내가 서러워서 정말. 이유가 나름 타당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애 다 키우고 시매부랑 둘이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만 적금을 들어도 충분히 다녀오겠는데요?
10만 원 적금들 여유조차 없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러지 말고 나도 좀 보내주라. 너희들만 즐거운 거에서 되겠어? 아우 나도 유럽 가고 싶단 말이야. 나도 보내달라고. 심해부가 보내주지도 않는 유럽 여행을 제가 왜 보내줘야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남편이 옆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지 누나가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으면 말리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죽하면 기분이 팍 상해버려서 남편의 옆구리를 계속해서 찔러댔다니까요. 제발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서 니네 누나 입 좀 닫게 만들라는 표시였어요. 제가 인상까지 쓰면서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제서야 입을 슬쩍 열더라고요. 매형이 안 보내주는 이유가 다 있겠지. 막말로 조카가 아직 아기인데 어떻게 누나가 애를 떼놓고 유럽 여행을 가겠어. 그리고 도이지난 애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 누나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돈 모아서 나중에 혼자 여유 있게 다녀와. 조카가 눈에 밟혀서 어디 돌아다니기라도 하겠어. 왜 못 돌아다녀? 애야 뭐 나 없이도 잘 지내겠지. 그러지 말고 나 한 일주일만 보내줘라. 내가 여러 국가 돌겠다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 이런 데 일주일만 보내주면 안 돼? 아 내가 앞으로는 잔소리도 안 하고 참견도 안 할게. 아 나 진짜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단 말이야. 에펠탑도 보고 싶고.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잖아. 우리도 결혼 준비하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누나 유럽 여행까지 왜 보내줘? 그리고 애는 누가 돌볼 건데? 매형은 일하러 나가야 하잖아. 일주일만 너희들이 돌봐주면 되지. 너희 신혼부부잖아. 어차피 아이 낳아서 키울 생각 있는 거 아니야?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서로 좋은 거잖아. 나는 걱정 없이 유럽 여행 다녀올 수 있고 너희는 미리 애 키우면서 부부 예행 연습할 수 있고. 우리도 결혼 준비해야 돼서 여유가 없다고. 아, 당장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유럽 여행이야. 우리도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제발 신경 쓰이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누나까지 그러면 어떡해? 참나. 결혼 준비할 때가 제일 돈 많을 때 아니야? 아니 일단 뭐 너희도 집부터 구해야 하니까 알겠어? 집 구하고 나면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자. 집값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빠지면 남은 여윳돈으로 나 무조건 유럽 여행 보내주는 거다. 내가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신우는 저희가 이미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 오지 못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이 이미 있다고 말을 하면 신우가 유럽 여행에 대한 2차전을 시작할 것 같아서 입을 쿡 다물고 집 이야기에 대해 모르는 척 딴청을 부렸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어 긁어부스럼을 만들더라고요. 그 집 때문에 내가 아주 속상해 죽겠어. 며느리 이름으로다가 집이 떡하니 있지 않겠니? 30평형대 아파트. 그것도 신축에 방도 3개나 딸려있는. 아이 근데 글쎄 그걸 공동명의를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데 우리 아들 키가 팍팍 죽어서 어디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지 속이 상해 죽겠어. 갑자기 공동명의 이야기는 왜 또 꺼내고 그러셔요. 이미 그 이야기는 상견례 자리에서 다 끝이 났는데 남편도 저한테 더 이상 공동명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오죽 속이 상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어. 그 집을 굳이 네 이름으로 들고 있어봐야 뭐가 좋다고. 에휴, 내가 며느리 눈치 보여서 무슨 말을 하겠니? 집이 이미 있다고? 아이 그것도 올케 이름으로다가? 그럼 뭐야? 자가가 있는 거야? 어머, 집 구하기가 요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던데 너무너무 좋겠네. 집까지 떡하니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 근데 신혼부부가 둘이 살 건데 30평형대 아파트에서 살 필요가 있어? 그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제 집인데 크면 클수록 좋죠. 집이라는 게 평생 사는 건데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넘어가는 것도 보람이야 있겠지만 애초에 큰 집에서 살면 이사 갈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거기다가 30평형대 아파트가 그렇게 큰 집도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짐이 늘어나서 그런지 공간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집이 넓어봐야 청소하기만 어렵지. 둘이 살 건데 30평형대도 크긴 크다. 너희 애도 하나만 낳을 거라더니 둘 낳아서 키우려고? 아니요. 지금까지는 하나만 키우고 살 생각이에요. 애 하나 키우면서 살기도 벅찬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형님도 애 낳아봐서 알잖아요. 그랬더니 신우가 중얼거리면서 그거야 그렇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것 같이 굴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해서 간 자리였는데
밥을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유럽 여행 타령에 공동명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아주 골칫거리만 늘어난 기분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글쎄 이후에 신우에게 시달리기라도 한 건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진짜로 일주일 정도만 조카를 대신 맡아서 봐주고 우리 누나 유럽 여행이나 다녀오게 할까? 하도 나한테 유럽 여행 타령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지경이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돈도 돈이지만 시조카를 왜 우리가 봐줘? 시부모님도 떡하니 계신데 우리가 애를 낳는 것부터가 이상한 거지. 결혼도 안 했는데 미리부터 무슨 예행 연습이야. 나중에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싫으니까 말도 꺼내지 마. 에이, 우리 돈으로 유럽 여행까지 보내주는 건데 조카까지 봐준다고 생각해봐. 우리 누나한테 점수 아주 톡톡히 날 거 아니야. 우리 누나 성격이 괴팍해서 점수 따기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라니까. 대신에 우리 누나한테 잘 보이면 말이야. 누나가 세상 끝까지 우리 편 들어줄걸. 든든한 아군이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아. 뭐라고? 우리 돈으로 왜 유럽 여행을 보내주냐고. 너 네 돈 써서 유럽에 보내주기만 해봐. 아주 너 죽고 나 사는 거야. 절대로 반대니까 그런 짓 하지 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유럽을 보내주겠어. 나 돈 없는 거 잘 알잖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조금 더 높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저보다 돈도 못 벌어, 집도 없어. 그러면 저한테 알아서 기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럽을 보내주냐는 소리를 하다니, 그럼 제 돈으로 신우 유럽 여행을 보내주자는 소리밖에 더 되겠냐고요. 제가 기가 차서 남편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 말을 했더니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면서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걸 농담으로 하고 농담으로 듣겠어요. 너무 열이 받으니까 콧김이 뿜어져 나올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계속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청약으로 당첨이 되어 제가 꽤 오랜 시간 살고 있었던 제 집이긴 했지만 제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이제 신혼집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혼자 사는 집이랑 부부가 사는 집은 엄연히 공간부터 달라져야 하니까요. 혼자 쓰던 짐 처분할 거 하고 잠시 친정에서 지내면서 집 도배를 새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도배지를 고르러 가기로 한 날 정말 황당하게도 신우가 따라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집 도배를 하는데 신우가 왜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또 오지게 참견을 하더라고요. 벽지는 말이야, 너무 흰색보다는 살짝 회색이 섞인 게 낫지 않겠어? 아니, 방은 핑크색으로 도배를 하는 게 좋지. 화려하게 해놔야 딸이든 아들이든 정서적으로 좋다니까. 저는 모든 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주방 할 거 없이 전부 흰색으로 할 건데요. 그래야 집도 더 넓어 보이고 가구라든지 가전들 배치하기도 좋고요. 어머, 올케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네. 애 키워봐라. 흰색 하나도 소용없다. 낙서를 하고 난리를 치게 뻔한데 흰색 벽지를 어떻게 관리할 거야? 그건 뭐 따로 페인트칠을 하던가 하면서 관리하면 되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참견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 집인데 제가 벽지를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머, 참 빡빡하게도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서 있는 정까지 싹 털리겠네. 그나저나 집이 정말 좋다. 어머, 이 방은 애들 있으면 딱이네. 이쪽 방은 옷방이나 애들 장난감 방 하면 딱이네. 안방 사이즈 너무 좋다. 청소하기가 딱 좋겠고 집 구조 너무 좋다. 이런 집은 얼마나 해? 글쎄요, 지금 시세는 좀 올랐을 텐데 청약돼서 들어온 거라 비싸게는 안 줬어요. 형님도 그러지 말고 청약 통장 잘 가지고 있어요. 저야 뭐 운 좋게 서울권으로 얻게 되긴 했지만 형님은 사실 조금 지방으로 내려가도 괜찮지 않아요? 그것도 뭐 잔금 치러야 하는데 그럴 돈이 있어야 말이지. 아유, 올케는 운도 좋다. 인생도 탄탄대로라서 너무 부러워. 집 구경하니까 더 실감이 나네. 나는 말이야, 사고 쳐서 결혼해서 돈도 없이 시작하고 결혼식도 못 올렸잖아. 거기다가 딸 낳았다고 시댁에서 엄청나게 구박도 받았고 지금까지 다 아들 타령하면서 잔소리를 해댄다니까. 아휴, 집도 없어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나가는 게 어마어마하더라. 청약 통장 나도 하나 만들걸. 나 돈 없어서 지난번에 청약 통장 해지했거든.
그러면서 저한테 돈이 여유가 안 되니까 청약 통장 하나 만들기 어렵다. 신세한탄을 오지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어떻게 그리 돈을 모았냐고 물어보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죠 뭐. 우리 신우는 결혼 전에도 아르바이트만 하러 다니고 그것도 3개월 이상 해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딱히 없었던 사람이 무슨 돈을 모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저랑 출발 자체가 다른 선상에 있었는데 모은 돈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더 벌어지기만 했죠. 시댁에서는 이제 결혼식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혼인신고를 미리 하라는 식으로 슬쩍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혜 같은 것이 이리저리 널려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라.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대부분 신혼부부 혜택은 집 대출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이미 집이 있는 저에게는 별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비행기를 타는 게 좋지 않겠냐. 마일리지를 합쳐라 하면서 신우이가 또 아는 척을 하면서 끼어들길래 알아서 하겠다고 새침하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시댁에서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꺼내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인신고를 미룰 필요가 있냐?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부부가 되라 하길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마당에 그냥 남편이랑 퇴근을 하고 구청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정말 결혼 준비도 다 했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재촉을 해대는지 알 수가 없었죠.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남편이랑 저랑은 청첩장을 돌리러 다니느라 정말 바빴거든요. 정말 결혼을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일일이 인사를 해야 할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챙겨줘야 할 것도 많은 건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저희는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발에 땀이 나게 청첩장을 돌리고 밥을 사고 주변에서 축하 인사해 주는 것도 일일이 답장을 해야 하고 솔직한 말로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들은 제가 좀 아깝다고 하고요. 남편 친구들은 마누라 잘 얻어서 장가 간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전문직에 있다 보니까 정년도 길고 돈도 꽤 잘 벌었으니까요. 시댁에서는 근데 이것조차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적당히 벌면 됐지. 뭐 그렇게 벌어? 아니 남편보다 많이 벌어서는 안 되는 법이야. 우리 아들 아주 기를 팍팍 죽이겠어. 절대로 우리 아들 돈 가지고 기죽이지 말아라.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옆에서 적당히 내줘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법이야. 그게 여자가 할 일이다. 알겠지? 시어머니 잔소리. 아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 만나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저렇게 어머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시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자꾸 나한테 좋은 소리는 안 해주시고 잔소리만 하시잖아. 결혼해서도 저러면 나 그냥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릴 테니까 당신이 적당히 자제를 시키던지 아니면 나한테 시댁에 가자고 말을 하지 말어. 남편도 별말 못하고 알겠다고 하고서는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정말 정신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데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아내고 결혼식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저희가 여름 휴가에다가 결혼식 휴가까지 전부 합쳐서 2주간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일정도 길었지만 더 힘이 들었던 건 비행기 출발 일정이 결혼식 당일 저녁 비행기밖에 없어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양가의 인사만 빠르게 드리고 집에 가서 씻고 바로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느 순간 비행기에 올라타 있더라고요. 저희는 비행기에서 푹 자고 일어나서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저희 신혼여행 일정이 이탈리아 일주일 코스였거든요. 이탈리아 각 지방을 차로 돌아다니면서 와인 농장도 가고 콜로세움도 보고 바티칸 구경도 하고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신이 나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불태우고 서울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도착했어요. 원래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말이다. 첫날은 무조건 시댁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짐을 다 들고 우리 집으로 와서 자고 가라. 신혼여행에서 뭐하고 놀았는지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 아이 그리고 선물 같은 건 다 챙겨와겠지? 나눌 거 다 나눠주고 가렴.
저희가 지금 막 도착을 해서요. 너무 피곤하니까 저희 신혼집에서 여독을 좀 풀고 내일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비행도 장시간 동안 해서 꼬질꼬질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당연히 우리 집으로 와야지. 시댁에 와서 씻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무조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야 하는 거야. 빨리 택시 타고 와. 그렇게 박박 우기는데 너무 짜증이 났죠. 일단 신혼집에서 쉬고 내일 가겠다고 말을 했더니만 시어머니가 버럭하는 거예요. 어디 시어머니 말에 반기를 드냐면서 말이 말 같지도 않냐고 하는데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시어머니 말을 듣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공항에서 택시 세워두고 어찌나 열이 받던지. 저도 피곤하니까 더 이야기를 해봐야 답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시댁으로 가자고 하고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죠.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아봐라 하더니만 갑자기 설교를 막 시작하시는 겁니다. 신혼부부란 말이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인간들이니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도 잘 헤쳐나가도록 하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인 거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니까 가운데에서 중심 잘 잡고 말이다. 서로 기분 상한다고 싸우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도록 해. 무슨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야. 네 것인 줄 알았던 것이 네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는 법이다. 그래도 서로 가족들끼리 의논해가고 양보해가면서 사는 거야. 알았지? 몸이 쑤셔 죽겠어서 눕고 싶은데 붙잡고 내내 설교를 늘어놓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거의 1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비행기에서 보냈는데 어찌나 졸려 죽겠던지. 그것도 시댁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편히 쉬는 기분도 들지 않았고요. 하루를 자야 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씻지도 못하고 설교를 듣고 있으니 졸려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대충 네네 대답하고 씻으러 들어갔고 정말 세상 모르게 시댁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아침을 먹고 신혼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붙잡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신혼집으로 가려고 그래. 저녁까지 먹고 하루 더 자고 가지. 어차피 너희들 내일 출근도 안 하지 않니. 그러지 말고 하루 더 자고 가라. 예? 이제 아침밥 먹었는데 무슨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셔요. 저희도 짐 풀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어이구 뭐가 그리 급하니? 너희가 우리 집에 자주 올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루 더 있다가 가지. 하루만 더 자고 가라. 우리 아들 이제 자주 못 볼 텐데 하루만 더, 응? 아니 이럴 거면 아들 결혼을 시키지를 말던가 결혼까지 시켜놓고서는 왜 저리 못 붙잡아서 안달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신혼집으로 딱 갔는데 신혼집에 도착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저희를 집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지를 말입니다. 아니 집에 가더니만 신발이 우르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더라고요. 분명히 가구들은 제가 쓰던 것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모르는 가전들이나 가구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제가 공기청정기의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서 공기청정기를 안 쓰고 있었는데 거실에 떡하니 놓여있기까지 하더라고요. 더 소름 돋는 건 저희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으로 발을 디뎠는데 신우가 갑자기 떡하니 나오는 겁니다. 어머, 왔어? 우리한테까지는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는 왜 왔어? 일단 왔으니까 들어와. 엄마 집에서 밥은 먹고 왔지? 이게 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에 저희가 온 건데 형님이 왜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인사? 우리가 형님한테 인사를 왜 한다고? 저희 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한테 아무런 얘기도 못 들었어? 엄마가 말했을 줄 알았는데 이 중요한 걸 나한테 떠넘기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남편이 우물쭈물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향해 네가 말해봐라. 너 뭐 알고 있는 게 있지? 하고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말이 글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었어요. 그게 말이야. 이 집에서 우리 누나가 살기로 결정했어.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 뭐라고? 아니, 내 집인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 집에서 왜 신우가 살아? 그리고 그걸 왜 너희 가족들끼리 합의를 하고 그래? 내 집인데. 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 내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 엄마가 말한 줄 알았는데 올키가 너무 싸가지 없이 구니까 말을 못했나 보네. 이 집 내가 쓰기로 했는데
너네 이미 혼인신고했겠다. 식도 올렸겠다. 뭐 어쩌겠어. 이 집에 내 짐도 다 들어왔는데. 그런 줄 알고 너희는 다시 우리 엄마 집으로 돌아가면 돼. 나 참,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들이 다 있나. 내 집인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당장 나가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니까. 우리 엄마가 나보고 여기 들어와 살으래. 꼬우면 이혼하든지 재산분할 받고 좋지 뭐. 내가 둘째 임신했거든. 지금 임신 6주 차라네. 둘째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단칸방에서 살겠어. 너네는 신혼부부잖아. 원룸에서 살아도 되잖아. 거기서 살다가 우리가 돈 모으면 나갈게. 돈이 모아지려나 모르겠지만 애가 둘인데 단칸방에서는 못 살지. 여기 우리 첫째 방, 여기 우리 둘째 방 이렇게 하면 딱이지 않겠어? 제가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아서 허 하고 웃으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올케가 양보 좀 해. 이 집이 뭐 도망가? 잠깐 쓰고 돌려줄게. 라고요. 그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화를 냈죠. 어머님이 지금 신우 보고 내 집에서 살려고 허락을 했어요? 어머님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내 집을 신우한테 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당장 짐 빼라 하세요? 아니, 우리 딸이 둘째를 가졌다는데 어떻게 지하 단칸방에서 살으라고 할 수 있겠니? 너희는 우리 집에 아들이 쓰던 방 치워뒀으니까 거기서 살면 된다. 나중에 너희도 애 둘 낳고 하면 쟤네 이사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어. 그러길래 내가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했잖아. 서로 대화로 잘 풀었으면 되는 건데 명의도 네 명이고 재산도 네가 더 많으니까 좀 양보하고 살아라. 결혼까지 한마당에 말이다. 그거 하나 이해 못해? 가족끼리. 정말 어이가 없으니까 웃음만 나오네요. 결혼식 올린 게 뭐가 될수라고 그런 소리 하세요. 저희 부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남인데? 이참에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다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아드님 반품시킬 테니까 잘 받으세요. 뭐?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아니, 너희 혼인신고하러 갔잖아. 내가 우리 아들이 구청까지 간다고 한 거 확인했는데 혼인신고를 왜 안 했단 말이냐? 가긴 갔죠. 갔는데 혼인신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늦어서 못했어요. 퇴근하고 가니까 구청 직원들도 접수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오늘 연차 쓰기로 했었으니까 오늘 하려고 했죠. 남편이 그래서 자불안석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눈치 보고 제 눈치 보고 시어머니가 그것도 모르고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으니까 일단 어떻게든 면피를 해보려고 하루 더 자고 가자고 남편도 슬쩍 말을 했는데 제가 무시를 하고 신혼집에 오면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었죠. 제가 남편을 반품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저에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빌더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우리 가족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누나가 둘째 가졌다는데 그 좁은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좀 그랬어. 우리가 돈도 훨씬 잘 버니까 어떻게든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내가 미안해.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어제 서로 잘 이해하고 살으라고 했잖아. 기억하지? 우리 누나네 돈 모으면 나간다니까 그때까지만 본가에 들어가서 살자. 진짜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야,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너랑 시작부터 이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니? 그냥 조용히 파혼했다 셈치고 갈라서자. 각자 지인들한테는 알아서 설명하고 우리 집에는 내가 가감없이 다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너랑 못 갈라서.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이혼하자는 게 이게 말이나 돼? 물론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부부잖아. 결혼식도 다 올렸잖아. 그게 뭐 대수니? 이혼보다 파혼이 낫지. 난 절대로 너랑 갈라서야겠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저기 아줌마, 아줌마도 내 집에 있는 짐 다 빼세요. 아줌마? 너 그러고도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이 그렇게 쉽니? 나는 짐 못 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이혼 타령입니까? 파혼이라고요? 파혼. 남이라니까? 너무 쉽지? 짐 빼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짐들을 빼서 어디다 가나. 2주일 동안 집도 내 마음대로 다 꾸며놨는데 나 갈 데 없어. 아니, 우리 서로 잘 이해하며 살자니까.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집을 떡하니 살 순 없지만 우리도 청약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 염치 없이 좀 지낼게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이해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가족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당장 짐 빼라고. 내가 진짜 이 미친 인간들을 어떻게 상대하면 좋을까? 나도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고 다 깨부수고 해봐? 어?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를 치는데 꿈쩍도 하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러버렸죠. 무슨 경찰까지 부르냐고 그제서야 저를 말리려고 하는데 강제 침입, 무단 점거죄 톡톡히 물게 될 줄 알아라 하면서 으르렁거렸더니만 그제서야 어찌할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제 명의 100%로 되어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고소도 성립하지 않겠어요? 제가 고소할 거란 생각을 하진 못했는지 버티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딱 하루 주겠다고 짐 빼라고 시댁으로 들어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경고를 날렸죠. 그리고는 저도 일단은 자리를 펴고 싶은 마음에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친정으로 시부모와 남편까지 찾아와서는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서 가족끼리 서로 돕자는데 그게 그렇게 고깝고 어려워? 가족들끼리 돕고 살자고. 내 딸 불쌍하잖아. 어디 이 거지 새끼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려. 염치도 없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가진 거 하나 없는 게 집 내놔라 난리를 치네. 집 앞에서 거지 냄새 난다. 여보 물 청소해. 그 말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시더니만 대야에 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찬물을 냅다 시부모와 남편에게 뿌려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집 앞 바닥에 물난리가 나긴 했지만 그 꼴을 보아하니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혼인신고 안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고 그랬어요. 물세례까지 맞은 시댁 식구들은 뭐 어쩌겠어요. 하다 안 되니까 남편 놈이 또다시 무릎을 꿇고서는 이혼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아버지께서 들고 있던 대야로 남편의 대갈통을 내리치셨습니다. 그 꼴을 본 시어머니는 눈가를 뒤집고 난리가 났고요. 현관 앞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아주 대판 싸움이 나게 되었죠. 서로 네가 나라 하면서 싸우는데 저랑 아버지가 말리는데도 말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또 부르게 되었고 경찰이 중재를 하니까 그제서야 엄마랑 시어머니가 서로의 머리채를 놓고 씩씩거리며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주 뽑힌 머리털 개수라도 하나하나 세서 폭행죄를 신고 넣던지 알 거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해보든가. 나도 아주 맞고소를 할 테니까 감히 내 딸 집을 무단으로 점거해놓고 큰 소리 치기는 너희들 아주 콩밥 먹일 거야. 결국에는 다 같이 사이좋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쓰는 김에 저도 바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고요. 우리 집에 무단 점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다음날 당연히 바로 이삿짐을 못 옮기지 않겠어요? 지들이 무슨 수로 하루 만에 이사를 합니까? 경찰이랑 찾아가서 퇴거 명령에다가 고소장 드림이니까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시댁으로 짐 옮기라고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쳤어요. 용달차를 빌리든 뭘 하든 지금 당장 옮기라고요. 안 하면 제가 다 갖다 버리겠다고 하니까 진짜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당장에 집을 비워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마지막까지 버티고 버텼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신우가 짐 일부는 천천히 옮기겠다고 하길래 제가 친절하게 용달차에 일꾼 3명까지 불러서는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금액 청구서 또한 시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직은 결혼한 부부잖아.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서로 좋게 좋은 결론을 내보는 게 어떨까? 나는 이렇게 못 헤어져. 너 스토킹죄까지 추가하고 싶니? 대화는 무슨 얼어 죽을 대화야. 너랑 결혼식만 올렸지 법적인 부부도 아니야. 너랑은 무조건 파혼이지. 이 꼴 보고 뭘 다시 좋은 결론을 내고 어쩌고 난리를 치고 있어? 너라는 인간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제발 좀 꺼져주라. 그 뒤로는 연락처를 다 차단해버렸고 만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피해 다녔죠 뭐. 어차피 동선이라는 게 다 뻔하지 않겠어요? 정말 결혼이라는 게 서로 사랑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제가 그 인간을 사랑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현실에 순응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더 단단해지려고 합니다. 정말 가족 구성원까지 하나하나 잘 살피고 해야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걸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부디 좋은 선택하셔서 꽃길만 걷길 바랍니다. 제 황당한 파혼 스토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